여러분 사용할 배움 공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선생님과 쓰는 배움 공책은 4권입니다. 공책은 3, 6학년용 줄공책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칸 좁은 걸로. 4권의 공책은 각각 수학 공책, 국어 공책, 사회 공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어, 수학, 사회 빼고 나머지 공책 배움 정리할 때 쓸 거예요. 그리고 이 4권과 별개로 우리 영어 시간에는 4줄짜리 영어 공책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책은 작년에 쓰던 게 있다면 굳이 새로 살 필요 없고요. 있던 거 이어서 써도 좋아요. 앞에다가 어떤 공책인지만 잘 적어주면.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넬식 노트 필기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틀만 한번 공책에 적어봤거든요. 코넬식 노트 필기를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줄부터 그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로줄 위에서부터 4칸에다 가로줄 하나 긋고요. 밑에서부터 4칸에다가도 가로줄 하나 긋습니다. 자 대고 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공책 위에 점 있죠. 이 점이 하나, 둘, 셋, 4번째 점. 에서 출발하도록 세로 직선을 하나 또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코넬식 노트 필기를 할 준비가 끝나요. 선을 그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요. 먼저 날짜를 적습니다. 제일 위에 날짜,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단원, 그리고 괄호하고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오늘 배우는 쪽수 적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학습 문제를 적는데요. 학습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칠판에 적어주는 내용 적으시면 돼요.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은 선생님이 과제 윗줄에 두꺼운 글씨로 적어 놓는 거, 그게 학습 문제입니다. 학습 문제 적어주시고요. 그 아래 나만의 목표는 뭐냐면 이 수업 시간 동안 내가 이것은 꼭 달성하겠다 하는 여러분 각자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할 때마다 목표를 세우고 1시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만의 목표 아래에는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5개 그려놓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어디다 쓰는 건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가장 넓은 칸. 가장 넓은 칸에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내용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림이나 표, 그래프, 마인드맵 같은 걸 활용하면 더 우리가 나중에 보기가 좋겠죠. 공책 정리를 한 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의 표시를 하는데요. 공책은 내가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공부할 때 잘 보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요.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만 중요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는 공책 정리를 좀 해봤고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나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별표는 중요한 내용, 단구장 표시는 나중에 더 알아봐야 될 내용, 쌍동그라미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내용, 물음표는 잘 몰라서 이따가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될 내용 등등 여러분들 나름대로 편한 기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공책 정리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배움 공책을 다 적기가 어려울 거예요. 배움 공책은 원래 수업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이 끝난 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중요하게 적을 내용이 있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적었다 하면 그 칸은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비워놓고 다음 거 적었다가 이따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내가 정한 시간에 배움 공책 정리하면서 빈칸은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 가장 아랫부분에는 정리 문장을 적는데요. 정리 문장은 모든 수업 시간 끝날 때 똑같습니다. 느낀 점, 배운 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적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가끔 정리 발표를 시킬 때도 있는데 정리 발표할 때도 이 정리 문장에 적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느낀 점, 배운 점, 알게 된 점, 궁금한 점, 더 알아보고 싶은 점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내가 복습하면서 다시 풀어볼 수 있는 퀴즈를 냅니다. 여기다 문제를 적고요. 문제의 정답은 이 아래쪽에 적는데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그리고 공책 뒤집어서 거꾸로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복습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동그라미 5개 기억나죠? 이 동그라미 5개는 내가 복습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왜 동그라미 5개 해놨냐면 선생님 여러분 아까 봤던 그 망각곡선 기억나요? 망각곡선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시간에 복습을 하면 배운 내용을 잘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매일매일 똑같은 걸 매일매일 5일 동안 보라는 뜻이 아니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복습을 하라는 뜻에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5개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배운 내용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배운 공책은 수업이 끝난 후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번 쉬는 시간도 좋고 아니면 방과 후에 시간을 정해도 좋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배운 공책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넣고 중요한 부분 표시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 왼쪽 칸에다가 그 수업 시간에 배운 핵심 단어를 적어 놓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설명은 적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 적지 말고 핵심 단어들만 혹은 정말 짧은 핵심 문장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내가 여러 번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내용을 내가 다 가리고 왼쪽에 있는 내용만 봤을 때도 이 핵심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핵심 단어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이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공책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난번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공책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화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날짜 적었고요. 날짜는 오늘 날짜를 적었네요. 날짜 적었고 단원 그리고 오늘 그때 배웠던 쪽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적어준 거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별 그 수업 목표.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습 문제가 대화의 특성에 대해 알아봅시다니까 이 수업 시간에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공책 정리 배웠으니까 수업 내용을 공책에 잘 정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올렸던 수업을 들으면서 이 공책 정리를 했어요. 그 아래에 동그라미 5개 그려놨고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우리 대화를 할 수 없다면 하고 동영상 봤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 간결하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 듣는 법과 잘 말하는 방법 물어봤었죠. 이거 말고 더 있는 친구들은 더 적어도 좋고요. 선생님은 일단 3가지씩 적었어요. 그 다음에 메라비언의 법칙. 대화를 할 때 말의 내용보다 반언어, 비언어적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럴 때 기호를 활용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던 사실인데 내가 새로 알게 된 내용에는 뭐 느낌표로 기호 표시를 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느낌표 표시해놓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 내용을 새로 알았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때 그리고 대화할 때 공감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수업의 핵심이죠. 대화를 할 때 표정, 말투 등이 중요한 이유. 하고 싶은 말을 실감나게 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정, 말투 등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리 문장 적었어요. 대화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를 할 때 말의 내용보다 반언어, 비언어적 표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부터는 나의 말투나 표정, 몸짓에 신경 쓰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하고 정리 문장 적었고요. 이렇게 퀴즈도 냈어요. 선생님이 퀴즈 정답 어디다 적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공책 아래쪽에 아주 작게 거꾸로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의 공책 정리 어떤가요? 잘했나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선생님이라면 여기에 이제 뭐 중요한 내용 표시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공책 정리했던 거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뭐 빨간색으로는 중요한 내용을 표시를 하고 파란색으로는 좀 보충 설명 같은 내용을 적어놓고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그어놓고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나 뭐 새로 알게 된 것들 이런 거 아니면 혹은 내가 배웠는데 자꾸 틀리는 거 실수하는 것들 그런 걸 강조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직 여기도 비어있죠? 여기도 비어있죠? 여기도 아직 안 썼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었다면 이제 우리 수업이 끝난 후에 이 공책을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 공책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윗부분은 바뀐 게 없고요. 그 아래에 일단 왼쪽 칸 말고 가운데 칸부터 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빨간색으로 별표 쳐놨어요. 그렇죠? 노란색 밑줄도 그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쓱 지나가면서 봐도 눈 그림이 있으니까 아, 눈을 맞춰야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더 알아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충 설명해줬고요. 우리 지난번 배운 거에 표정과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 빠르기와 어조는 반언어적 표현이다 이거 배웠으니까 여기다 표시해놨어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한자는요.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하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할 때 비자는 아닐 비자예요. 그래서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우려고 선생님 한자로 선생님 필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닐 비자를 써놨고요. 이 반자는 반자예요. 절반 할 때 반자.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은 반만 언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물결 밑줄 그어놓고 노란색으로 표시도 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표정, 말투 등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라는 걸 복습할 때 읽고 말의 뜻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지? 하고 선생님이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예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웃는 표정으로 잘한다 하는 거랑 인상 쓰면서 잘한다 하는 거랑은 말의 내용은 같지만 말의 뜻이 전혀 다르죠. 근데 이거를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볼게요. 이번에는 왼쪽에는 이제 잘 듣는 법, 잘 말하는 법,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웨라비안의 법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고요. 지금 생각에 선생님이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대화를 할 때 표정, 말투 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 세 가지를 이렇게 가려놓고 선생님이 대화를 할 때 표정, 말투 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책 정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선생님이랑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책에 뭘 적으세요 하지 않아도 국어, 수학, 사회 시간에는 항상 배움 공책을 적습니다. 매일. 그리고 국어, 수학, 사회 말고 나머지 과목은 선생님이 배움 공책 적으세요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히 적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배운 공책 쓰는 방법 배웠으니까 5, 6교시 사회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은 사회 공책을 하나 마련을 하시고요. 집에 공책 사다 놨죠? 사회 공책을 하나 마련을 하신 후에 5, 6교시는 사회 수업 들으면서 배움 공책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죠? 배움 공책 적어서 댓글로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